황소자리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빛나는 별 알데바란과 많은 별지기들의 사랑을 받는 성단인 플레이아데스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황소자리는 국제천문연맹 홈페이지에 별자리 기원의 예시로도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라스코 동굴벽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황소의 머리는 히아데스 성단으로, 그리고 어깨 위로 보이는 6개 별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그림이 하늘의 별들을 묘사한 그림이 맞다면 무려 1만 7천년 전에 이미 인류의 조상은 하늘에 그림을 그려 별자리를 이해했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견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이 황소자리가 맞다면 황소의 머리 앞쪽에 있는 별 4개는 오리온 벨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리온 벨트는 3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17,000년 전 오리온 벨트에는 4개의 별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 별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이 그림을 밤하늘로 해석하는 것은 라스코 동굴벽화에 대한 여러 가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 가설은 별지기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기 충분한 멋진 가설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천체 중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천체는 아마 플레이아데스 성단일 것입니다. 별지기들의 바이블 딥스카이 원더스에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는 모두에게 무언가인 플레이아데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제목을 보고 플레이아데스가 나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입니다. 플레이아데스는 그 정도로 유명한 성단입니다. 사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그 자체가 독보적이다 보니 고대 그리스에서 별도의 별자리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히기누스에 따르면 고대 천문학자들은 플레이아데스를 황소의 꼬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달력에서 특정 표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플레이아데스가 새벽에 떠오르는 때는 5월이었으며 새벽에 지는 때는 11월이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자신의 전원 시집인 노동의 나날에서 플레이아데스가 새벽에 떠오르면 농사를 시작해야 하고 새벽에 지면 쟁기질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플레이아데스를 개개의 별이 아닌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아데스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우선 신화에서 플레이아데스는 아틀라스와 바다의 ним프인 플레이오네의 7딸들로 등장하는데 바로 플레이오네가 이 성단의 이름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편 이 이름이 항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플레인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플레이오네는 항해하는 여왕이라는 의미가 되며 플레이아데스는 항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플레이아데스는 항해철인 여름에는 새벽에 보이던 성단이었습니다. 플레이아데스가 밤하늘에서 사라지면 항해를 자중하는 것이 분별 있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폭력적인 오리온에게 쫓긴 플레이아데스가 구름 가득한 바다로 숨어들면 강풍이 만연해진다 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 이 이름이 그리스어의 고어인 플레오스에서 왔다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단수형으로 꽉 찬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면 많은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별들이 가득 들어찬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형태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한때의 비둘기를 의미하는 펠레이아데스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히아데스 성단과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각각 신화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황소자리에는 많은 신화가 서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다뤄지는 신화는 페니키아의 왕 아게노르의 딸 에우로페를 유괴하기 위해 제우스가 변신한 황소 이야기입니다.
제우스는 페니키아의 시돈 해변에서 시녀들과 놀고 있는 에우로페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황소로 변신했습니다. 제우스가 변신한 소는 눈처럼 희었고 뿔은 황금처럼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황소에 매료된 에우로페는 황소의 뿔을 꽃으로 꾸미고 목덜미를 쓰다듬다가 황소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해변으로 가더니 바다 한복판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놀란 에우로페가 비명을 질렀지만 시녀들은 멀어져가는 황소와 에우로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소는 그대로 크레타 섬까지 헤엄쳐갔고 그곳에서 제우스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우로페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라다만티스와 미노스, 사르페돈이라는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에우로페는 크레타의 왕 아스테리오스와 결혼하였고 제우스는 그녀에게 3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3가지 선물은 크레타 섬을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청동인간 탈로스, 던지면 절대로 관역을 빗나가지 않는 창, 그리고 절대로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냥개였습니다. 이 사냥개는 나중에 큰개자리 신화에서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아스테리오스는 에우로페의 아들들을 양자로 맞아들이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황소자리는 제우스의 정부 이오를 상징합니다. 제우스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아름다운 딸 이오가 강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우스는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먹구름으로 주위를 가리고 이오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헤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이오를 하얀 암소로 변하게 했습니다. 헤라는 이미 눈치를 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며 제우스에게 아름다운 암소를 선물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암소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헤라는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로 하여금 암소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아르고스는 돌아가며 한 번에 2개의 눈만 감은 채 잠을 자고 나머지 눈은 뜨고 있었기 때문에 이오는 아르고스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오의 불행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불러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르메스는 피리를 불어 아르고스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는 아르고스의 목을 뱉습니다. 분노한 헤라는 이오가 광기와 공포에 휩싸인 채 온 세상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다시는 이오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헤라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마침내 이오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제우스의 아들 에파포스를 낳았습니다. 황소의 얼굴을 구성하는 히아데스 성단도 자신만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로마의 축제들에서 히아데스라는 이름이 그리스어 히에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비내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아데스는 비가 온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히아데스가 뜬다는 것은 비가 올 때가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표지였다고 합니다. 신화에서 히아데스는 아틀라스와 바다의 님페인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입니다. 이들의 오라버니가 히아스입니다.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지만 사자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히기누스는 여동생들이 모두 비탄에 빠져 죽은 후 별자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따르면 히아데스라는 이름은 오라버니 히아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히아데스는 어린 디오니소스를 키운 님페들로 나옵니다. 이들은 리사 산의 동굴에서 우유와 꿀을 먹이며 디오니소스를 키웠습니다. 로마 시대 히아데스는 히아데스 스쿨라이로 불렸습니다. 이 말은 새끼돼지를 의미합니다. 시인들은 이러한 이름에 큰 혼동을 느꼈으며 심지어 히아데스의 숫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히아데스의 숫자는 주로 5 또는 7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기록한 히아데스의 별은 모두 5개입니다. 헤시오도스는 히아데스의 5개 별에 파이실레, 코로니스, 클레이아, 파이오, 에우도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이 이름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별들의 이름이 정립될 때
천문학자들은 히아데스를 구성하는 그 어떤 별에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히아데스 성단과 달리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7개 별에는 모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알키오네, 아스테로페, 켈라이뉴, 엘렉트라, 마야, 메로페, 타이게타가 이 별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플레이아데스의 부모인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의 이름이 2개 별에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알키오네와 켈라이뉴는 모두 포세이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7자매 중 가장 연장자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마야는 제우스의 구애를 받고 헤르메스를 낳았습니다. 제우스는 플레이아데스 중 또 다른 2명의 자매인 엘렉트라와 타이게타와도 관계하였습니다. 엘렉트라는 트로이의 시조인 나르다노스를 낳았고 타이게타는 스파르타의 시조인 라케다이몬을 낳았습니다. 아스테로페는 아레스에게 정절을 빼앗기고 피사의 왕 오이노마우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이노마우스 왕은 마차부자리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플레이아데스 중 6자매는 모두 신의 정부가 됩니다. 오직 메로페만이 정식으로 결혼하여 시시포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시포스는 영원히 돌을 굴려 언덕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저주를 받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플레이아데스가 7자매라는 이름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6개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화들이 잃어버린 한 명의 플레이아드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달고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사라진 하나의 별을 메로페로 보았습니다. 이는 메로페가 유일하게 신이 아닌 인간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히기누스와 오비디우스가 꼽은 사라진 별은 엘렉트라였습니다. 엘렉트라의 경우 아들 다르다노스가 세운 트로이가 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희미해졌다고 합니다. 히기누스는 피탄에 빠진 엘렉트라가 플레이아데스를 떠나버렸다고 말했고 오비디우스는 엘렉트라가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이름을 정하는데 이러한 전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아데스에서 가장 희미한 별의 이름은 아스테로페입니다. 플레이아데스를 오리온과 관련 짓는 신화도 있습니다. 히기누스에 따르면 플레이오네가 딸들과 함께 보이오티아를 걸어갈 때 오리온이 플레이오네를 겁탈하려 했다고 합니다. 플레이오네는 딸들과 함께 도망을 쳤지만 오리온은 무려 7년간 이들을 추격했습니다. 제우스는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을 하늘에 놓아 오리온이 플레이아데스를 끊임없이 쫓아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소자리 알파별은 알데바란입니다. 이 이름은 아라비아어 알다바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따르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세기 아라비아의 천문학자 알수피에 따르면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알데바란이 플레이아데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달집의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은 플레이아데스에 먼저 머물고 그 다음에 히아데스 성단과 알데바란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 알데바란은 단순히 별 하나의 이름이 아닌 히아데스 성단을 통칭한 달집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황소자리 베타별은 엘라트입니다. 이 이름은 뿔의 끝부분을 의미하는 아라비아어 알-나트흐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나트라는 이름이 쓰이기도 했지만 아라비아어 정관사를 추가한 엘라트라는 이름이 굳어져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소자리 엡실론별은 에인입니다. 이 이름은 원래 황소자리 알파별의 이름으로서 황소의 눈을 의미하는 아인, 알타우르가 축약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플레이아데스를 구성하는 별들의 이름은 여러 순서가 난립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정립된 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키오네는 황소자리 에타별입니다. 켈라이뉴는 황소자리 16별, 엘렉트라는 17별, 타이게타는 19별, 마야는 20별입니다. 아스테로페는 스테로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황소자리 21별입니다. 황소자리 23별이 메로페,
27별이 아틀라스이며 28별이 플레이오네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길잡이 망원경으로 쉽게 겨냥할 수 있습니다. 길잡이 망원경에 들어온 플레이아데스를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놓으면 북쪽에 7등급 별이 들어옵니다. 이 별을 길잡이 망원경 한가운데 두고 고배율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두 개로 확연하게 분리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별 오토스트룹의 38입니다.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 오미크론과 시그마로 표시되는 목록은 이중별 관측의 선구자인 프리드리히 게오르그 비렐름 폰 스트루베의 아들 오토 스트루베가 기록한 이중별 목록입니다. 아버지 스트루베가 발견한 이중별 목록은 시그마로 표시함에 반해 아들 스트루베가 발견한 이중별 목록은 오미크론, 시그마를 연달아 써서 구분합니다. 여기에 시그마가 한 번 더 붙은 것은 나중에 추가된 보충 목록으로 오토스트룹의 서플먼트라는 의미입니다. 길잡이 망원경에서 오토스트룹의 38을 서쪽 모서리에 두면 동쪽 모서리에 확연히 눈에 띄는 두 개의 별이 들어옵니다. 북쪽에 있는 별은 황소자리 푸시별이며 남쪽에 있는 별은 황소자리 41별입니다. 41별을 고배율의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동남동쪽으로 퍼져나가듯 별들이 줄지어 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리제 14라는 이름의 자리별입니다. 황소자리 41별에서 황소자리 푸시별을 지나 북북동쪽으로 비슷한 거리를 한 번 더 이동한 지점에 7등급 별들이 만드는 직각 삼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빗변 가운데 부분을 겨냥하면 확실히 별과는 다른 퍼져있는 느낌을 주는 천체를 만나게 됩니다. 행성상 성운 NGC 1514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메시의 목록이 아닌 행성상 성운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황소자리에는 메시의 목록의 첫 번째 천체인 M1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소자리 제타별 바로 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M1은 최근 펄서풍 성운으로 재분류된 초신성 폭발잔해입니다. 메시에의 첫 번째 천체라는 점 외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신성 폭발잔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봐야 할 천체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조건에서 이 천체를 관측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주위가 충분히 어두워야 하고 망원경도 충분히 냉각되어야 하며 별지기의 눈도 충분히 암자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검은 밤하늘에 툭 던져놓은 손뭉치와 같은 M1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M1은 개성운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운을 보고 개를 연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성운에 크랩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아일랜드의 천문학자 로스경인데 이 사람이 그린 M1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이 개보다는 가재처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경이 개가 아닌 가재로서 크랩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번역될 때 개로 잘못 번역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크랩이 갑각류를 총칭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M1이 멋진 관측 대상이긴 하지만 황소자리에서 가장 멋진 대상은 단연 M45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캠핑 의자에 비스듬하게 앉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밤하늘에 매달린 다이아몬드 포도와 같은 플레이아데스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대개 플레이아데스는 저배율 망원경으로 관측합니다. 그래야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플레이아데스의 전체 형태를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배율로 바라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비록 플레이아데스 전체의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늘어선 별들이 뿜어내는 파란 빛이 어두운 우주 공간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아데스는 겨울에는 저녁에 그리고 여름에는 새벽에 볼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조차 신선한 기운이 도는 새벽에 볼 수 있다 보니 플레이아데스의 파란 별빛들은 딥스카이 원더스의 표현처럼
서리빨 같은 느낌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서리빨 같은 느낌이 춥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플레이아데스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별지기들이 남긴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